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들, 웹통신의 그 핵심이죠. HTTP.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웹사이트 딱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 뒤에서 사실 뭐가 막 일어나고 있는지 그 기본 원리를 좀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핵심은 뭐 역시 요청이랑 응답 구조인데요. 여러분 웹브라우저랑 웹사이트 서버가 서로 대화하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여러분 웹브라우저가 서버에 정보를 요청하는 메시지부터 시작해야겠죠. 여기에도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요청 라인. 어떤 동작, 뭐 게시나 포스트 같은 거요? 그걸 원하는지, 또 어디에 요청하는지, 그 URI라고 하죠. 그리고 HTTP 버전은 뭘 쓰는지 이런 게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요청 헤더. 이건 좀 부가 정보예요. 예를 들면 어느 웹사이트인지 알려주는 호스트 정보나 어떤 브라우저 쓰는지 알려주는 유저 에이전트 같은 거요. 이런 게 다 여기 포함되죠. 마지막으로 요청 본문은 이건 뭐 선택사항인데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야 할 때 쓰는 거죠. 로그인 정보나 뭐 게시글 내용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렇게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그걸 받아서 처리하고 나서 응답 메시지를 다시 보내주죠. 이 응답에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태 라인. 상태 라인이요. 네, 요청이 성공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200, 오케이 이렇게요. 아니면 페이지를 못 찾았는지, 404 not found 같이요. 이런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상태 코드랑 HTTP 버전이 같이 들어있어요. 아마 404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네네. 404. 그게 상태 라인에 들어가는 거군요. 그럼 성공하면 주로 어떤 코드가 뜨나요? 자료에 205K가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205K가 가장 일반적인 성공 코드예요. 요청 잘 처리했고 요청하신 데이터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상태 라인 다음엔 응답 헤더가 와요. 여기에 이제 응답하는 데이터가 뭔지, 뭐 HTML인지 이미지인지 알려주는 컨텐트 타입이나 데이터 크기, 컨텐트 랭스 같은 부가 정보가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응답 본문에 이제 진짜 여러분이 받는 데이터, 그 웹페이지의 HTML 코드나 이미지 파일, 뭐 제이슨 데이터 같은 게 담겨서 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그럼 그 헤더 정도가 웹사이트 로딩 속도 같은 성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를 들어 이미지 파일 크기가 너무 크면 컨텐트 랭스 값도 커지고 다운로드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연관이 있죠. 아하. 근데 자료 보면서 진짜 흥미로웠던 게 HTTP의 그 스테이트리스 특성, 상태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서버가 기억을 못한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스테이트리스는 말 그대로 서버가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각 요청이 완전히 독립적인 거죠. 그러니까 서버는 방금 전에 여러분이랑 통신했어도 다음 요청이 오면 또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 매번 새로운 손님처럼. 그렇죠. 이게 서버를 단순하게 만들고 확장하기 좋게 만드는 장점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사용자가 로그인 상태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장바구니에 물건 담아두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건 HTTP 자체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쿠키나 세션 같은 다른 기술들이 꼭 필요한 거고요. 아, 그래서 그런 부가적인 기술들이 필요한 거군요. 스테이트레스의 장단점이 확실하네요. 네, 그거 외에도 뭐 아까 말한 요청 응답 구조라든가 메시지가 주로 텍스트 기반이라는 점, 또 웹브라우저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쓰일 만큼 유연하다는 점도 HTTP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HTTP의 좀 치명적인 약점을 얘기하던데요. 데이터가 암호화가 안 된다는 거요. 그럼 중간에서 누가 엿보면 그냥 다 보인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HTTP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 예를 들면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같은 걸 주고받을 때는 절대 HTTP를 그냥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바로 그래서 HTTPS가 나온 겁니다. HTTPS는 HTTP에다가 SSL 또는 TLS라는 암호화 계층을 추가한 거예요. 아, S가 붙은 거요. 세큐어의 S인가요? 네, 맞아요. 세큐어. 덕분에 이제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주고받는 모든 내용이 암호화되니까 중간에서 누가 가로채도 내용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웹사이트 주소창에 자물쇠 모양 뜨는 거 그게 HTTPS라는 뜻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뱅킹처럼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는 전부 HTTPS를 사용하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 자료 덕분에 HTTP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훑어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요청과 서버의 응답으로 통신하고 메시지는 정해진 구조를 따른다는 거, 그리고 특히 스테이트레스하다는 특성 때문에 상태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기술이 필요하고 보안이 중요할 땐 꼭 HTTPS를 써야 한다는 점, 이게 핵심이겠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HTTP는 상태를 기억 못하는 스테이트리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 쓰는 웹사이트들은 어떻게 로그인을 유지하고 장바구니 같은 걸 기억할까요? 물론 쿠키나 세션 같은 걸 쓴다고 했지만 그 외에 또 어떤 다른, 뭐랄까, 창의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 기억 상실증을 극복하고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기술들이 작동하고 있겠군요. 오늘 저희와 함께 HTTP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